여러분들이 좀 이걸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여기 4번이죠. 여기 4번에 여기 1,520만 원이고 판매가가 1,800만 원인데 이게 시성품이래요. 시성품인데 여기 시성품 우리가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으로 잡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보면 요거에 대해서 자, 요거는요 여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 장부 보면 장부는 이제 뭐에 대해서 하지도 않았냐면 그 매출 여기 있죠? 이 매출에 대해서도 안 잡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 대해서도 안 잡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성품에 대해서 안 잡았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 100만원 뛸게요. 100만원 띄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제 외상 매출금 잡았겠죠? 구매의사 표시만 했으니까 그렇죠? 현금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 얼마냐면 1,800만원 그죠? 그리고 제품 매출이죠? 시성품 제품 매출 맞네요. 제품 매출 네, 1,800만원 이렇게 잡아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세무조정 할게요. 첫 번째 세무조정을 해보면 요게 이제 입금 산입이 되겠죠. 그죠? 입금 산입이 되고 뭐 외상 매출금 네, 1,800만원 그 다음에 세법이 자산이 많으니까 유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520만원은 뭐가 돼야 되냐? 매출원가가 되잖아. 매출원가 그죠? 이게 매출원가가 돼야죠. 자, 매출원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제품 없애고 1,520만원만큼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라고 할게요. 매출 원가가 1,520만원 이분기가 끊겨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1,520만원 매출원가죠. 그럼 여기에 송금산이 매출원가 하셔도 되고 제품이라고 할게요. 제품 1,520만원 이거 마이너스 이거죠? 자산이 세법이 적어야 되니까 제품이라는 게 대변에 있으면 이건 제품이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장부상 매출과 세법상 매출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수익금이 누가 봐도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쭉 가면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제품 매출밖에 없어요. 맞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으니까 우리가 불러오게 할 때 제품 매출만 불러오시는 거고. 그죠? 쭉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잡이익이 뭐 부산물 매각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했다 뭐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가지고 법인 조정에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를 들어오시는 거 일단. 그럼 여기에서는 회사가 처리한 계정과목 중 우리가 법인세법상 매출인 걸 불러오는 거잖아요. 회사는 매출로 처리했죠. 그래서 매출 찍고 그다음 매출조에 찍고요. 여기에서는 400번대만 매출이죠. 그리고 회사가 잡이익 처리한 거 중에서 우리가 매출에 해당하는 거 없고요. 이걸 불러오시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불러오고 여기 있는 기타 수익 금액 조정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타 수익 금액 조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제품 매출 F2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제품 매출 치셔도 되고 일단 장부는 매출을 안 잡았지. 우리 여기는 주의하실 게 장부를 세법으로 맞춰주는 거 해주셔야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장부는 제품 매출 0,
세법은 제품 매출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800 넘은 만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800 되셨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대응되는 원가가 1520만 원이죠. 장부는 0, 세법은 1520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1520만 원만큼 줍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세무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매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까다로운 게 이게 직접 입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푸실 때 이게 들어갔다 나면 다시 이게 직접 입력으로 계속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뜰 때는 일단 다 닫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회계 관리에서 환경 설정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기 환경 설정 있죠. 여기 환경 등록이네. 환경 등록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너무 귀찮으시면 여러분 여기 법인 있죠. 법인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조정 등록 방법에 직접 입력이라 되어 있잖아요. 얘 때문에 직접 입력으로 거기 찍혀져 있는 거예요. 얘를 조정 과목 사용하면 이게 이제 검색이 돼요. 직접 입력이 막힙니다. 아시죠? 직접 입력에 이제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돼요.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조정 다 들어가서 그럼 여기에다가 기타 수익금 조정에 조정 등록 누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커서가 없을 거예요. 맞아? 여기다 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매출. 뭐라고? 외상 매출금 누락이라고 할게요. 적당하게 치시면 되니까. 이 매출원가 과소하게 맞죠? 과소. 1520.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 아까 거기 또 읽어보면 여기 있죠. 여기 수탁자. 여기. 그러니까 요게 제품이잖아요. 제품 중에서 이 850만 원 매출 원가고요. 그죠? 850만 원이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2월 31일에 수탁자가 판매가 되었다고 출고장 보내야 했으니까 이게 올해 연도에 매출이 돼야죠. 근데 회사가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지 않았대. 얘도 아까처럼 처리를 안 한 걸 당부해서요. 다시 돌아오면 여기다가 금액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꾸시면 그냥 바꾸시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1000만원,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850만원 이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금액만 바뀐 거죠. 1000만원, 여기에 850만원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기타 수익금액 조정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일단 여러분이 다 제품 매출이잖아요.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별도로 쓰셔가지고 여기다 합치셔도 되고요. 알죠? 그럼 일단 조정 등록 눌러서 건바이 건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외상 매출 이건 위탁 매출이라고 할게 그냥 100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누락 요게 얼마였냐면 방금 850이었죠? 일단 이렇게 건바이 건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개. 방금 했던 1000만원하고 850만원은 위탁 매출이잖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건바이 건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니까 얘가 2800만원, 얘가 3370만원 되겠네. 2370만원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2370만원 바꾸고 여기를 2800만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대신에 건바이 건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품 매출 하나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익금액 조정 계산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금액이라는 건 요 2800만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면 요렇게 빨간색이 안 떠요. 이 빨간색을 안 띄우게 하시려면 그거에 우리가 저번에 그 대손충당금도 그 해당 채권을 직접 검색하면 컴퓨터가 마이너스 6, 플러스 6호 쪽에 안 반영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걸 F2번으로 제가 계정값을 검색해서 그래요.
이것도 가급적 F2번으로 계정값을 검색하시면 직접 치시면 여기에 다시 빨간색이 뜨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여기다 그대로 반영해 주셔야 돼요. 좀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알죠? F2번 누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속편하시긴 할 겁니다. 물론 직접 입력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일단 요게 차이가 나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장부는 제품 매출을 손익계산서에 37억 3천만 원 잡았지만 2,800만 원만큼이 누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품 매출이. 가산하면 요게 법인세법상 제품 매출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제 잘 조정했으니까 이제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과표와의 차이만 해주면 되겠어요. 저장 누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기준경비를 부여해줬네요. 여기 321101. 요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직수출 이런 거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여기 어디 있냐면 그렇죠, 여기 있네요. 여기 제품 매출액에는 수출액 여기 582, 809, 4001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빨리 하시는 방법이 그냥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그냥 직접 국내 생산품에다 그 금액 치세요. 아시죠? 치시고 여기다 582, 809, 400 치시고 네, 그럼 이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국내 생산품이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알아서 이게 582, 809, 400이 여기 잡히죠. 네, 얘를 우리가 여기로 보낼 때에는 스페이스 엔터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외워주시고 스페이스 엔터 하면 여기로 보내졌죠. 그래서 스페이스 엔터. 아니면 직접 시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네, 되시겠어요? 요게 끝이죠, 일단. 여기 끝.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 검토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안 불러왔죠.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고 수익금액 차이 검토에 안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보기 요거를 클릭해서 보니까 이거 좀 낌새가 그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 아까 했던 2,800만 원 누락했잖아요. 제품 매출 전체에 대해서 누락했으면 수정신고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눌러보니까 이 수정신고가 없어요. 맞죠? 뭔가 빼먹었나봐요. 그래서 일단 얘를 다 체크해서 불러옵니다. 되셨죠? 불러왔던 여기 마이너스 1,600만 원 있어요. 오히려 얘는 부가가치세 과표가 더 작은가봐요. 그죠? 그래서 차이 나는 거 좀 볼게요. 보니까 쭉 가보면 여기 있네. 뭐냐면 여기에 힌트가 있네. 뭐냐면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우리가 승용차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우리가 매출 쪽이 과세로 가잖아요. 그럼 공급가액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업무용 승용차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매출로 안 잡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얘가 안 잡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과표 공급가액에 1,200만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법인세법상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표로 만드는 게 요게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란 말이에요. 맞죠? 그 차이가 1,200만 원이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고정자산 매각 쪽에 넣는 거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 요거죠. 일단 1,200만 원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2,800만 원은 뭐냐? 라고 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까 뭐냐면 회사가 여기도 있는데 아까 했던 2,800만 원을 우리가 별도의 언급이 없잖아요. 2,800만 원에 언급이 없는데 이거를 누락했으면 수정신고 다시 해야죠. 과소신고한 거니까. 근데 수정신고에 대한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보기에 수정신고가 없잖아요. 그럼 안 한 겁니다. 2,800만 원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법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이 2,800만 원이 늘죠. 그렇죠? 법인세는 누락한 건 장부고 법인세에서 아까 누락한 거 2,800만 원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지금 수정신고 안 했기 때문에 수정신고 안 했다라는 건 가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2,800만 원을 빵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맞죠? 요 차이는 우리가 매출이 뭐 누락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2,800만 원에서 빵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800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없어지죠. 빨간색이요.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여기 2번인데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에서 나왔으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여기.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에서 불러와가지고 얘는 그냥 고정돼 있죠? 일단 첫 번째 뭐 하냐면 불러오기. 그죠? 찍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불러오는 거잖아요. 확인. 예. 하셔서 여길 보시고 여러분들이 송금불산입이면 표시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보니까 뭐 주민세 괜찮고, 그 다음에 연체, 지체 들어가면 민간계약이니까 괜찮고, 송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별도 연금 없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송금 인정하잖아요. 맞죠? 지출액이 맞으니까.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세법상 의무 불이행은 제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송금불산입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는 기타 사유출 국가한테 귀속이 된 거니까 매입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 바이 건으로 하셔야 되는데 얘는 오늘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하고 그냥 한 방에 처리한 거 원장.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건 법인세 따라가지고 우리 부가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가세는 본세 따라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인분 지방소득세든 아니면 농어촌 특별세든 법인세처럼 기타 사유출 하시면 되겠는 거죠.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그래서 얘도 송금불산. 그 다음에 대표자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왜 회사가 비용 처리? 맞죠? 그럼 이건 대표자가 이득 봤으니까 상여로 때리면 되겠죠. 송금불산의 상여. 그 다음에 우리가 폐기물은 괜찮지만 폐수는 여러분들 무단방류잖아요. 그리고 기타 사유출이죠. 국가한테 귀속된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급명세에서 미제출 가산세, 우리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산세는 송금불산이 세법상 의무 위반한 거니까. 요것도 기타 사유출.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뭐 우리가 잘못해서 내는 게 아니라 월세하고 전세 형평 맞추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과태료도 우리가 법을 위반한 거니까 요것도 기타 사유출. 됐고요. 조심하실 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그 송금불산입이라 배우신 적이 없어요. 종부세는 인정입니다. 오해하지만 법인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법인세라고 착각하시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개별적인 세금이에요. 아시죠? 법인세 딸려진 세금이 아닙니다. 절대 종부세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송금불산입이 총 6가지가 되네요. 총 6개 맞죠? 이걸 개별적으로 건바이 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눌러가지고 그냥 저는 직접 입력해서 할게요. 그냥 불공제 적당히 치시면 되죠, 여러분들. 120만원은 기타 사유출. 일단 송금불산입 쪽이죠.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이건 적당하게 치시면 돼요. 지방소득세 350만원.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대표자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 정도 대략 500. 그리고 상여. 그 다음에 폐수. 부당배출 75만원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가산세 150만원. 이것도 기타 사유출. 또 뭐가 있었냐면 교통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과태료. 이게 얼마냐면 10만원. 그죠? 10만원. 10만원. 네, 또 기타 사유출. 이렇게 6개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너무 보지 마시고 그냥 항상 여러분 신경 쓰실 건 가산 조정, 차감 조정에 넣었는지 금액 어떻게 되는지 소득처만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6가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딱 보시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그나마 우리가 배웠던 서류 중에 쉬워요. 알죠? 걔부터 먼저 하시는 거 권장. 항상 여기는 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좀 힘들어요, 나중에 하실수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거 따지셔야 뭐냐면 외화자산 등 평가차 손익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쉽게 나오면 회사가 아무런 평가 안 하는 거고 장부상에. 맞죠? 어려운 문제면 회사가 이상한 환율로 평가를 하는 거죠. 보니까 이거 이상한 환율로 평가한 거예요. 그럼 패스입니다, 일단. 아니, 일단 풀 수는 있는데 내가 풀 수 있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바로 패스하셔야 돼요. 아셨죠? 실제 나중에 여러분 세무일급 다 해보시면은 진짜 시간 부족해요. 맞죠? 이런 문제 패스하시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애들은 일단 패스해, 눈에 보이는 거 패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이 뭐고 쉬운 유형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손 충당금은 대손 실적률 안 주면 더러운 문제니까 패스하시고 이런 거. 그렇죠? 자, 지금은 저는 시간 여유가 되니까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환율로 평가를 해요. 왜 이상한 환율이냐면 기말의 매매 기준율은 1250원이거든요. 달러당. 요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여기에 1200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어디서부터 하는 걸 권장드려요 라고 했냐면 반드시 여기 을지 말고, 을지 나중에, 이런 문제는 을지는 나중입니다. 물론 여기부터 하셔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시는 건 세무종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메뉴였어요? 세법상 외화환산이익하고 손실구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환율조정차 대등갑지부터 먼저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외환차익 차손은 원래 안 하는 거니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은 안 하는 거고요. 여기에 회사 손익금 계상액이 회사가 외화환산 이익을 잡았으면 뿌리고 외화환산 손실 잡았으면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 따지시는 거예요. 회사가 외화환산 이익 얼마 적고 손실 얼마 적었는지 따지시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자, 일단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다 화폐성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은 하자는 없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 얘가 2만 달러 곱하기 115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회사 장부, 그럼 장부에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았을 거냐면 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2만 달러의 외상매출금이 있었죠. 그죠? 2만 달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1150원이었었잖아요. 원래 외상매출 했었을 때. 그죠? 근데 얘가 기말에 1200원 됐잖아요. 환율이 달러당 50원 올랐어요. 맞죠? 50원 올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자산이니까 그만큼 받을 게 는 거죠. 이건 딱 봐도 외환산 이익이에요. 이것만큼 뭐 외환산 이익이다라는 게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죠? 외화환산 이익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회사가 이거. 100만 원만큼. 1이라고 할게 100만 원. 만 원 띄고 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외환산이 100만원 잡았을 거고 그 다음에 장부가 이제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있죠. 또라이 아니야 이거? 발생일날 매매기준율 1200원인데 120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또라이죠. 또라이 평가 안 했네. 부채에 대해서는. 맞죠? 부채에 대해서 안 잡았어요. 되셨어요? 그럼 회사는 외화환산이 100만 원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100만 원이니까 얘는 뿌리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보시고 나서 여러분 여기다 직접 그냥 회사 손익금 계상액에 100만 원 넣으시는 거예요. 외화환산 이익만 잡았고 외화환산 손실 같은 거 안 잡았으니까 부채에 대해서 평가가 그대로잖아요. 1200원짜리가 1200원 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장부상 외환산 이익인데 보시면 세법 구해볼게요. 세법. 파란색으로.
그럼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세법은 2만 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기말에 1250원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근데 얘는 1150원짜리였던 게 1250원 된 거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달러당 100원씩 올랐으니까 환율이 세법상 외화 환산 이익은 200만 원이었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 세무조 나오잖아. 입금산이. 맞죠? 그리고 우리 외화 환산이익 잡을 때 자산 올리죠. 자산 쪽이니까. 그럼 자산이 세법이 많을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 이제 100만 원 유보 잡으시면 되겠지. 딱 봐도 이거 나와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보시자마자 바로 세무조정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을 평가하면 무조건 세무조정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을지하기 전에 을지부터 잣서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물론 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조심하시기. 여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였었냐면 지금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쪽이었어요. 지금 자산조정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략 뭐 직접 입력할게요. 외화 환산 이렇게 잡고 100만원 유보 발생이죠.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잡을게요. 부채. 자, 부채. 여기 같이 부채로 와가지고 자, 장부 이제 세법상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은 12,000달러고요. 요게 기말의 매매 기준율 1250원 요걸로 잡아야 되잖아요. 세법은. 얘가 빌렸을 때는 아니고 발생했을 때 1200원이었죠. 그렇게. 그러면 얘는 반대로 부채가 환율이 뛰었잖아요. 갚을 게 는 거니까 얘는 분명히 외화 환산 손실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600만원, 600만원이네. 60만원 나오죠? 맞나? 60만원이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장부는 외화 환산 손실 안 잡았죠? 안 잡았어요. 장부는 1200원짜리 1200원 평가이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세법은 외화 환산 손실이 60만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비용이 세법이 늘어야 되니까 송금산입. 이것만큼 세법은 부채를 늘렸겠죠. 맞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세법이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이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시는 거 강추드려요. 이렇게 분기 큰 시간이 없어. 아시죠? 여러분이 몇 번 하시다 보면 이거 환산 이익 손실 얼마 적었을지는 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송금산입 하러 가야죠. 여기 조정 등록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해가지고 그냥 할게요. 네. 외화 환산 손실. 아니 부채로 이렇게 적으시거나. 그렇죠? 금액 60이었죠? 60. 얘도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이 아니니까 발생 적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을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낚여 이게. 그럼 여기에서 다 달러죠. F1 눌러서 미국 외화 금액 2만 달러.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요건 장부가 평가한 게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환율이잖아요. 세법에서 평가하는 장부상 환율이죠. 그럼 세법에서 평가하는 장부상 환율은 그냥 매매 기준율이에요. 요거 어딨냐? 이거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결산 때 한 거고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맞죠? 그럼 회사가 평가하는 세법에서 평가하는 장부상 환율 그냥 기말의 매매 기준율 요거 될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거 그래서 1150원. 이건 장부가 평가한 환율이 아니에요. 절대. 지금 세법상 외화 환산 이익하고 손실 구하는 매 여기 을지는요. 근데 세법은 기말에 1250원으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차이가 뭐냐? 아까 했던 요예요, 얘. 여기 어딨어? 여기 세법상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외환산이 200만원 이거 구한 거예요. 이거 플러스 200이니까 외환산이 얘기하는 거죠. 네, 되셨어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이쪽에서 이거 12,000이었죠?
그 다음에 세법에서 평가하는 장부상 환율은 여전히 요때죠. 그냥 매매 기준 1200원 맞죠? 1200원 아니에요? 1200원. 근데 세법에서는 올해 1250원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60만원 뜨죠? 이게 아까 했던 외화 환산 손실 얘기하는 거예요. 환산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잡힌 거 60만원. 이해되세요? 이걸 마지막에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치? 끝.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법은 이 두 개 퉁치면 외화 환산 이익이 140만원 나오죠. 두 개 퉁치면. 그래서 여기 환율 조정차 대등값제 요게 세법상 퉁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 요런 문제는. 아셨죠? 권장이라겠지 여러분들 이게 그건 선택사항 맞죠?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죠? 넘어갈게요. 잘했고요. 자 이제는 4번 유형. 아 다행이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래요. 보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하고 퇴직금액 한도가 없어요. 조심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문제 낚이면 안 됩니다. 임원에 대해서만 상여금, 퇴직금액 한도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상여금 규정 없으면 임원에 대한 상여금 규정 없으면 한도 0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전에 송금불산입 상여가 되겠죠. 500만원만큼만. 직원 상여금 하시면 안 돼요. 2,500만원 이거 하면 난리 납니다. 직원은 한도 없어요. 절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다가 직접 하란 얘기죠. 여기다 쓸게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500만원 상여죠? 이렇게 하시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봤었죠. 뭐냐면 요거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았던 게 환입이 되면 입금이어야 우리가 이익이 없는 거고 맞죠? 당초에 송금 불산입된 게 환입되면 그때는 입금 불산입해야 우리가 똔똔이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자동차세가 대표적인 뭐예요? 송금 인정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환입됐으면 다시 입금이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20만원이 수익 잡은 거 상관없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환부이자는 뭐냐면 우리가 국세는 환급가상금이라 부르고요. 지방세는 환부이자라 불러요. 국가가 미안하다고 더 쳐서 주는 이자 있잖아요. 그 지방세는 환부이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 환부이자만큼은 세법에서 영원히 입금으로 안 보잖아요. 입금. 맞죠? 그래서 입금, 불산이 맞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수익으로 안 보죠. 그럼 우리가 입금 불산이면 차감조정이잖아요. 여러분 차감조정이면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6번 기타예요. 우리가 사유출은 가산조정에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유보는 아니죠. 유보는 우리가 일시적인 차이니까 언젠가는 추인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영구적으로 우리가 입금으로 안 보는 거예요. 기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소득 처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세무조정 나올 때마다 그냥. 그리고 입금불상 기타. 그래서 여기다가 입금불상 이쪽에다가 뭐 잡을까요? 환부. 있나? 이 정도 시저 남겠네 여러분들. 법인세, 환급, 가상금 뭐 이런 거. 이거 좀 기타니까 안 되겠다. 직접 치겠습니다. 또 차야지 뭐. 그래서 여기다가 지방세 환부이자 이 정도 칠게요. 만원 기타로 가야죠. 되셨죠? 되셨죠? 이게 법인세면 20만원은 기타고 21만원 기타 처리하시면 됩니다요. 이게 법인세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오자마자 보셔야 되죠. 법인세는 무조건 우리가 기타 사유 출시 나오면 그냥 맞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법인세 여기 있죠? 여기 법인세 등요 기타 사유출 서구나 이거 잡으시면 되겠네요. 1200만원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단기에 이거 시인부조액 뜬 거죠. 500만원. 그래서 시인부조액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상각부인액,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으면 단기 시인부조액 범위 내에서 못 받았던 송금 인정을 해주죠. 그럼 얘는 얼마만 받아요? 500만원만큼만 받댔죠. 미니멈이니까 800만원하고 500만원 둘 중에 작은 거.
800만 원을 다 먹여주진 못해. 올해 한도 미달 500만 원밖에 안 떴으니까 500만 원밖에 못 먹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얘는 추인하셔야 추인. 그죠? 그럼 얘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6으로 추인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감가상각비 요거예요, 요거. 기왕 부인액이 과거에 부인했던 감가상각비를 이제 신부족액 범위 내에 송금산입하고 유보총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맞죠?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유보 감수 걸리면 되겠죠. 맞죠? 유보 감수 걸리네요, 이렇게. 걸리고 얘가 얼마냐면 500이죠, 500.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채권자 분명 사채이자가 바로 나오셔야죠. 일단 145만원만큼은 상대방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거니까 상여. 그 예수금은 국가한테 귀속이 되는 거니까 이건 기타 사유출. 그죠? 이렇게 나눠서 잡으시면 되겠네. 얘는 송금불산입이죠, 전부 다. 맞죠? 사유출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많아, 세무중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요게 145만원이죠. 145만원.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분 기타세출 얘가 55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어요? 세무조정을 외우고 계셔야 소득금의 중앙계표 내긴 하거든요. 많이 내요, 실제로. 넘어갑니다. 나올 때마다 꼭 외워주시고.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우리가 최근에 기부금을 좀 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보면 우리가 기부금은 무조건 불러오기 누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부금 일단 조정명 들어가서 무조건 일단 그냥 불러오기부터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불러오기 하면 무조건 지정기부금으로 사망이 지정기부금이잖아요. 지정기부금이 아닌 건 우리가 법정기부금이나 그 밖의 기부금, 비정기부금 여기 넣어놓으시는 거고, 여기는 세법상 기부금이기 때문에 조심하실 건 세법상 금액 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보자. 자, 이거 조심하실 게 여러분 이거 뭐냐면 가끔씩 이거 여러분들 특수관계 없는 단체인데 사업과 관련이 없대요. 이게 기부금의 특징이에요. 기부금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이거 기부금이다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업무무관?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부금 자체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되시겠어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 2번 누가 봐도 저가양도 의제기부금 뭔가 스멜이 나요. 냄새가. 자, 보니까 일단은 여기 종교단체는 나와있네, 그냥. 지정기부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병원, 진짜 대학교든 대학병원이든 연구비, 장학금 이런 걸로 지출하는 건 법정기부금이에요. 그럼 요 2천만 원은 법정기부금으로 돌리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거 처음 낸 문제네. 요 이재민 구호금품 있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시가랑 잔품가 왜 졌을까요? 이거 뭐냐면 현물기부금이라 되지, 현물기부금.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뭐냐면 우리가 공익성이 없는 비지정기부금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둘 중에 큰 거였어요. 세법에서.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이게 공익성이 있는 그냥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이라든지 법정기부금은 뭐로 가는 거냐면 장부가로 간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는 어차피 시가랑 장부가 둘 중에 장부가 더 크네요. 500만 원이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시가가 7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700만 원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죠? 요게 만약에 비지정기부금이면 700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만약에 비지정기부금이면 700만 원 돌리셔야 돼. 시가로 과세해버리니까, 시가로 때리니까 둘 중에 큰 거.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이제 법정기부금으로만 돌아가면 되겠네. 500만 원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장부가니까 시가 적게 냈네요, 그냥. 친절하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뭐니까 여기 뭐야? 비지정 기부금 단체래요. 여기 비지정 기부금 단체래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여기 비지정 기부금 단체에 내가 토지를 양도를 했잖아요.
맞죠? 토지를 양도했으면 이건 그냥 그 밖의 기부금으로 들어가요. 그 밖의 기부. 그죠? 여기다가 비정기부금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밖의 기부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부금이 얼마인지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조심하실 게 요거거든요. 여기잖아요. 우리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전 금액이니까 여기 우리가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한 후에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회사가 여기 비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여러분들 하셔야죠. 그죠? 자,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보면은요. 해볼게요. 장부 여기다가 자, 장부 당연히 세법상 기부금 0이에요, 여러분들. 0 아시죠? 기부금 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1억짜리 토지를 여러분들 6천만 원 양도했잖아요. 그죠? 그럼 1억짜리 토지를 6천만 원 양도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70%까지 저가 양도를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셨어요? 70%까지 저가 양도를 해도 되는데, 저가 양도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저가 양도하는 거냐면 7천만 원까지는 저가 양도해도 문제가 없죠. 네, 되셨어요? 저가 양도해도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얼마 양도했냐면 6천만 원에 양도를 했잖아요. 맞죠? 6천만 원 양도했으니까 세법은 1천만 원만큼 기부금으로 보겠죠. 이해되시는가요, 요거? 그렇죠? 분개는 못 끊어. 왜냐면 장부가가 얼마인지 안 줬어요. 토지에 대해서. 분개는 못 끊겠지만 요게 1천만 원만큼 비정기부금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기부금이 비정기부금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건 해주셔야 되고, 이건 해주셔야 돼요. 이거 되셨어? 1천만 원만큼의 기부금인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일단 기타 우리가 여기 그 밖의 기부금 찍은 거예요. 여기에다 몇 월 며칠이야? 9월 10일. 그다음에 토지 양도? 법인명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맞죠? 뭐라고 할까, 여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치지 않을게요. 여기에 1천만 원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맞죠? 1천만 원은 집어 넣으셔야 돼. 이게 세법상 기부금은 맞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송금불산이 기타 세출되는 거죠. 1천만 원이 전부 다요. 되시겠어요? 이해되시는가요? 여기 세법상 기부금 어차피 1천만 원을 송금 부인하면 세법상 기부금은 0이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조정 등록 해가지고 되게 많네. 이렇게 비지정 기부금. 여기 기타 기부금 여기다가 1천만 원. 요거를 일단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 밖의 기부금으로 잡으면 컴퓨터가 1천만 원 송금불산 기타 세출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비정기부금에 여러분 0 잡으시면 안 됩니다. 비정기부금도 세법상 기부금 맞아요. 기부금은 맞지만 세법에서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분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입력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올해 기부금으로 보냐 안 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러면 지금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요 1천만 원 했잖아요. 송금불산이 기타 세율 1천만 원 했죠? 했으니까 여기 소득 조정에 1천만 원 얹어주셔야 되겠지.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얘 이제 수정 눌러서 이거 입력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거 수정 눌러가지고 2억 7천 당기순이익이. 그 다음에 입금 산입은 3,500으로 바꿔야지 2,500이 아니라 비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1천만 원 했으니 가산조정 송금 산입이 1천만 원. 그럼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기부금 컴퓨터 알아 3천만 원만 잡아요. 여기 위에 있는 기부금 요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비정기물 컴퓨터가 송금을 부인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안 잡아요. 알아서. 되시겠어요? 주의. 그래서 비정기부금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보긴 해요.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기부한 건 맞아요. 공익성이 없을 뿐이지. 아예 없을 뿐이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조정 클릭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이것만 하시면 돼요. 결손금.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거. 얘가 보니까 2011년도에 1,500만원 발생했네요. 그럼 1,500만원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넣고. 그 다음에 여기 2월 기부금이라는 건 2021년도에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가 300만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되셨나요? 300만원. 그럼 얘는 우리가 기부금 2월액 명세 들어가면 될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발생한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였고, 이게 300이었죠? 300. 기공제는 없고 작년도에 발생했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지정 기부금이잖아요. 네모 3번이 한도가 넉넉하죠. 2,85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다 잡아 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가 300만 원 전부 다 송금 수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최근 문제가 좀 약간 여러분도 좀 어렵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짝 꼬아서 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돼. 예전에는 법인세가 좀 쉬웠거든요.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최근에는 좀 꼬아서 내기 때문에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